이번에는 if, elsif, else문의 이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if, elsif, else문을 한번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 이제 이전까지는 if, else면 됐는데 여기서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죠. A면, B면, C면, D면, F면. 그래서 한 가지 경우면 if, 두 가지 경우면 if, else, 그 다음에 그 이상이면, 세 가지 이상이면 if, else, if, else를 사용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세 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if, else, if, else를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 첫 번째는 입력을 받는 거고, 두 번째는 입력을 받은 거를 조건문으로 검사를 해서 A, B, C, D, E, F와 같은지를 조건문에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조건문에 따른 결과값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문자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계속해서 이전에도 얘기했죠. 에러나 이런 것들, 이제 이외의 것들을 검사하는, 이제 체크하는 것들이 가는 쪽은 else로 하면 이제 편하다고. 그래서 이거는 else문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외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간단하긴 하지만 한번 이제 프로그램 어떻게 짜야 될지 이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영문, 대문자, 입력. 대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next를 사용한다면, next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한다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문을 이용 대문자를 판별을 해야 되고, 세 번째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문자별 이제 문자열 출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문자를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문자만 입력받을 수는 없어요.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그거를 문자로 바꿀 수는 있어도, 그러면 굳이 뭐 문자열로 처리하면 되는데 문자로 바꿀 필요는 없고요. 문자열 입력받아서 str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어주고, 문자 같은 경우에는 초기 값이 뭐 그냥 널로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캐너, 객체 생성해주고, 이 str이라는 문자열에 입력된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값을 저장한다고 해서 s.next 하면은 된 거고, 이것도 이전처럼 여기서 제대로 입력된 건지 아닌지 체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나하나 만들었으면 체크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A 하면 A 나왔죠. 그러면 1번 과정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조건문을 이용해서 대문자를 이제 판별을 하라 그랬죠. 근데 입력된 이제 데이터의 타입이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문이 if, els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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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그러면 elsif가 총 4개가 들어가야 돼요. 2번하고 3번은 이제 다 같이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if, 이거는 이제 5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꽤 복잡하죠. 그러면 이거를 다 if하고 조건식 넣어주고 처리 코드 블록 넣어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우선 골격을 다 만들어 놓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어떤 이제 뭐 괄호들이 하나 빠진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놓고 나머지는 S에서 처리를 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골격을 다 만들어놨어요. 이제 여기에서 골격을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입력된 문자열이 A와 같은 경우면,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equal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equals에서 여기에다가 A 하고 대문자 A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나머지 것들도 다 똑같아. A, B, C, D, E, F가 들어갈 뿐이지.
여기는 이제 S는 이 이외의 것들이니까 에러 처리, 에러라고 출력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에러고, 여기는 excellent, 여기는 여기는 usually, report, 그 다음에 failure, UI. 이렇게 하고 에러는 무조건 이 위에 A부터 F까지 해당하지 않은 무조건 에러에서 처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력하는 거. 그래서 한번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대문자 A가 들어갔어요. A가 들어가면 excellent. 그 다음에 C가 들어가면, 요거는 대문자 C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발생을 한 거예요. 요것도 아까처럼 대문자 C, 소문자 C 다 하려면 여기다가 오화하고 소문자 C에다가 이퀄스를 붙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Z 에러 발생하죠. 그러면 이렇게 짜면 되는 거예요. if, else if, s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if, else if, s를 사용할 때 이거는 뭐 해당하진 않지만 위에서 이미 검사한 범위를 밑에서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하고, 에러 처리 같은 경우에는 s문에서 처리를 이제 해주면은 보통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비교를 할 때는 이퀄로 하지 않고 요 equals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길기 때문에 우선 골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코드를 채워 나가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거는 4.5 이하의 평점을 입력받아서 그 값에 따라 이제 다음과 같이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아까랑 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는 이제 문자열을 비교를 했지만 여기는 이제 실수를 입력받아서 그 실수로 이제 범위를 조건문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첫 번째는 4.2 이하의 평점을 입력받는 거고, 두 번째는 입력받은 거를 이용해서 조건문에서 이제 각각의 범위를 검사를 해서 4.0 이상이면 스칼라시, 뭐 2.0 미만이면 리테이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if, else if, else if, s 이렇게 이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거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실수를 입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next int가 아니라 next double을 쓰시면 돼요. 그래도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첫 번째 실수를 입력받는다. 실수를 입력받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문에서 범위를 검사해서 해당 문자열을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도 역시 실수기 때문에 실수는 무조건 더블을 쓰면 된다 그랬어요. 더블, 뭐 넘은 스코어는 0으로 우선 초기값을 주고요. 그리고 스캐너, 하고 요 스코어에다가 입력받은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실수를 저장하는 거죠. equal sc. next 보면 여기 더블이 나오죠. 이 더블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next int는 정수만을 입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이제 소수점 이하를 이제 입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받은 요거를 이용해서 검사를 받는 거. 하나, 둘, 셋, 네 가지 케이스라 그랬죠. 그러면 if 코드 블럭, 그 다음에 else if 조건식 코드 블럭, 요게 두 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else if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꽤 많은 이제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골격을 우선 만들어 놓고 하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편한 것도 그렇고 이제
괄호 같은 거에서 에러가 날 수 있는 확률도 적어지고요. 그래서 4.0 이상, 스코어가 4.0 이상이죠. 그러면 스코어가 4.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리고 요거는 두 번째 거는 3.0, 세 번째 거는 2.0, 그 다음에는 이제 미만인 거죠. 그리고 음수가 뭐 들어갈 뭐 확률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없다고, 그런 경우는 없다고 가정하에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정수원 여기서 이 스코어의 값을 출력을 해봐야죠. 우선 제대로 입력이, 이 실수가 입력이 되는 게 제대로 이제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뭐 3.0을 하면 3.0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범위를 해서 첫 번째 거는 스컬러십, 두 번째 거는 넥스트 시메스터, 세 번째 거는 시즈널 시메스터, 네 번째 거는 리테이크. 이전에 이런 거 할 때 이제 실질적으로 점수를 입력하고 점수에서 학점 나오는 거,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이런 코드들이 진짜 그 학점 매기는 이제 코드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연습용 코드로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을 짤 때도 이런 코드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 4.1 하면 스컬러십, 그리고 1.9 해보면 리테이크.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할 때는 범위 값을 넣어서 해보는 게 좋아요. 4.0을 넣었을 때 스컬러십이 나오나 넥스트 시메스터가 나오냐, 그래서 이 이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범위에 경계에 있는 값을 넣어서 제대로 검사를 해 봐야 돼요. 넥스트 시메스터 이렇게 나오죠.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수를 입력받아서 0이면 제로, 양수면 플러스, 음수면 마이너스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수는 이제 뭐 종류를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0, 양수, 음수. 나머지가 더 이상 있질 않아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죠. 세 가지 경우면 if, if, s를 사용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처음에는 정수 입력받는 거고, 그 다음 거는 입력받은 정수를 판별을 해서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판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계속 똑같은 패턴이니까 0을 여기다가 0을 넣어주고, 스캐너 객체 생성해주고, 그리고 넘에다가 스캐너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값, 정수기 때문에 next int를 쓰면 돼요. 그리고 조건식을 만드는 거죠. 입력받았을 때 첫 번째 케이스에는 여기 있는데요. 그냥 0이 여기에서 넘이 0인 경우, 그 다음에 이거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해서 넘어가요. 넘이 0보다 큰 경우, 그리고 그 반대 0, 양수, 음수 요 세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음수는 이 S에서 처리를 해주면 돼요. 0, 5, 제로. 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0보다 크면 플러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0을 입력하면 제로, 그 다음에 2를 입력하면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입력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짜면 되는 거예요.